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금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금 투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세계 금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금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 투자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던 돈을 찍어내는 세상, 늘어만 가는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상대적으로 그 총량이 정해져 있고 가치가 불변인 것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총량이 정해져 있고 가치가 불변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땅이 있죠? 그래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다만 여기서 건물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는 게 건물이죠? 하지만 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물 얘기하니까 이 뭔가 싶으실 텐데요. 40대 이상이신 분들 어렸을 적에 물 마실 때 돈 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하지만 요즘엔 물 돈 주고 잘 드시잖아요. 이렇듯이요, 물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죠?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물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기가 있습니다. 자, 물, 공기, 제가 좀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이 공기, 요즘 여러분들 숨 쉴 때 돈 안 내시죠? 공짜로 숨 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조만간 돈을 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참고로요,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장이 탄소를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걸 사서 탄소를 배출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공기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있는 공기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공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의 가치는요, 물이나 공기보다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이나 공기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금을 이렇게 네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 금의 총량은요, 조금씩 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 광산에서 금을 계속 캐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늘긴 하는데요. 하지만 가치가 비교적 불변이고요, 투자하기 쉽기 때문에 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궁극의 화폐죠? 인류의 역사와 함께 금은 항상 화폐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로도 사용이 되죠? 뭐 금반지나 금귀걸이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을 통해 양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요, 세계 총량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요. 자, 금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에는요, 배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금에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별다른 뉴스도 없습니다. 뭐 뉴스라고 해봐야 뭐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내렸다, 뭐 그 정도의 뉴스가 전부입니다. 그리고요,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볼 때마다 흐뭇하긴 합니다. 그리고요, 고점에 물려도 오래 버티면 다시 오르긴 합니다. 이 오래라고 하는 게요, 어떨 때는 10년씩 되기도 하죠.
자, 이 페이지는 세계 금 가격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을 나타낸 건데요. 1973년부터 오늘까지를 나타낸 가격입니다. 자, 이 보시면요. 첫 번째 한번 쑥 올랐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금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게 몇 년이죠? 거의 뭐 한 20년 동안 유지가 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쭉 올랐죠? 자, 이 첫 번째를 보시면요. 여기가 뭐 좀 작게 보이겠지만 여기가 한 5배 정도 상승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쪽 상승도요. 이때부터 여기 고점까지를 계산해 보면요. 약 5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중국의 사재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요. 중국이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금을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금을 쭉쭉쭉 수입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세계 금 가격이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중국의 금 수입 물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금 가격이 정체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작년 중순부터 금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예전의 고점을 이미 돌파했죠?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세계 금 가격이 지난번 고점을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요, 다시 또 쭉 상승을 해서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의 상승인데요. 이번 상승의 주된 이유는요, 달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그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제 없던 돈을 찍어낸다는 거,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달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있는 건 금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면서요,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세계 금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금 ETF인 SPDR의 골드 ETF 주봉 차트입니다. 이 ETF는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 수가 있는 그런 ETF입니다. 자, 이 ETF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18년대에 이때 저점을 찍었다가 2019년대에 여기 한번 왔다가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에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다시 금방 회복해서요. 쭉 상승을 하다가 3주 전부터 갑자기 금 가격이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 금 ETF의 일봉 차트입니다. 요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요 금 가격이라고 하는 게요, 보통 0. 몇 %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3주 전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금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쭉쭉쭉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여기서 잠시 머물렀었는데요, 요 조정기가 조금 올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어젯밤에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심상치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2차 상승의 신호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금 가격이라는 게 미국 금 가격도 있지만 국내 금 가격도 있습니다. 국내 금 가격도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 현물 거래가 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현물 거래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좀 특이하죠? 아까 미국 금 가격에서는요, 코로나 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국내 금 가격은요,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별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내 금 가격의 특징 1. 위기 때에 덜 빠집니다. 왜 덜 빠지느냐? 국제 금값이 떨어져도요. 환율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원화로 환산한 금 가격은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위기 때에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 잠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요. 다시 계속 또 쭉 상승을 해서 3주 전부터 갑자기 또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차트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금현물 거래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3주 전까지는 평화롭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3주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장중에 출렁출렁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국내 금 가격의 특징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요.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은 그 거래량이 작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 더 급하게 오르고요. 또 내릴 때도 조금 급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내 금 가격도요. 미국 금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금이나 미국 금이나 뭐 똑같은 금이죠. 그래서 미국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동일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 가격 언제까지 오를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때까지, 즉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까지는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금리를 올릴 때까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금의 시가총액이 세계 돈의 총액보다 많아질 수는 없겠죠. 자, 이 문장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금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세계 돈의 총액보다 많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을 어떻게 사느냐?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세 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 관련 ETF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에 예금하는 금예금이 있습니다. 뭐 골드뱅킹이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 금을 현물 거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KRX 금 현물 거래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 각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 ETF는요, 뭐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는 뭐 주식 수수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제일 쌉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금 예금은요, 은행 통장처럼 거래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또 과세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KRX 금 현물 거래는요,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 동일하고요.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자, 요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수수료는 그냥 주식보다는 조금 비싼데요. 그래서 매매 수수료는 요거 두 개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요, 매매 차익을 많이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세 번째 KRX 금 현물 거래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 매매 차익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금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보다 그냥 은행 통장처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금 예금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KRX 국내 금 현물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금 현물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거래세 없고 양도세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수수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존에 있던 증권 계좌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금 현물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실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괴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수수료랑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내시면 실물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증권회사 중에 미래에셋 대우가 있죠? 거기서 만약에 이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시려면요,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로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이 있죠? 키움증권에서는요,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주식처럼 그냥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금 사실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금이 있고요, 미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금은요, 나중에 실물로 받으실 때 1kg로 받으시는 거고요, 미니금은 100g 단위로 받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사면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거래량이 1kg짜리 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요, 1kg짜리 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금액이 소액이신 분들은요, 그냥 금이든 미니금이든 둘 중에서 그날 당일에 더 싼 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 투자에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몰빵하지는 마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배당금이 없잖아요.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면 고달픕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요, 뭐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조금 더 줄이거나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별다른 뉴스가 없어서 스트레스는 적습니다. 하지만 주식처럼 뭐 많이 상승하진 않죠? 뭐 많이 올라봐야 1점 몇 프로 뭐 이렇습니다. 만약에 금 가격이 막 2%씩 3%씩 오르면요,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0점 몇 프로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금 투자의 조언 두 번째입니다. 어차피 국내 금 시세도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겠죠? 뭐 한국 금이나 미국 금이나 뭐 똑같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전날 밤에 미국 금 시세를 한 번만 확인하시면요, 하루에 몇 번씩 시세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주식과는 달리 스트레스는 조금 적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